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재회에 실패하는 원인은 이별한 상대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걔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는 것처럼 감정은 변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요. 지금은 절대로 다시 안 만날 거다 확신해도 시간이 지나고 처한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사실 이 원리만 알면 이별을 해도 별로 당황하지가 않게 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초조함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못 참고 연락하고 매달려서 일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싸우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헤어지셨을 거고 또 재회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실제 현실은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닐 수 있음에도 자꾸만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싫어할 것 같아. 벌써 다 잊었을 것 같아. 새로운 사람이 생기진 않았을지 자꾸 최악만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온갖 가지 걱정을 하게 돼요.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나랑 대단히 다른 존재도 아닌데 갑자기 내 입장이 을이 되었다고 느껴지면서 상대방이 무슨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 마냥 눈치 보고 힘들어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저도 연애하고 헤어지고 재회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또 여러 내담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느꼈던 건 걔네들도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헤어졌든 100%안 되는 것은 없어요. 절대 가망 없다고 생각했던 커플이 갑자기 재회하기도 하고 충분히 재회해볼만 하겠다,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커플들이 오히려 애를 먹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저 또한 절대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생각했던 상대들이랑 허탈할 정도로 쉽게 재회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다만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연락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나를 가꾸면서 존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근데 요 정도만 지키셔도 재회는 정말 별거 아닌 순간에 허탈할 정도로 쉽게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와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 이후로는 갑작스레 이별을 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요. 진짜 개같이 싸우고 헤어졌거나 밑바닥까지 보고 막 이렇게 헤어졌거나 환승을 해서 상대방이 가버리셨거나 뭐 상황이 안 좋았거나 장거리였거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생각보다 새로운 사람이 잘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과 또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한 게 뒤늦게 이제 나한테 매달렸던 사람이 다시 생각이 나게 돼요. 그때 걔가 나를 참 좋아해 줬었는데 나한테 매달려 주기까지 했었는데 그때 걔가 참 착했었지 하면서 지 아쉬울 때 되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환승했거나 뭐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났는데 뭐가 잘 안 맞는다? 좀 새로운 사람이랑 좀 싸우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일은 진짜 더 쉬워져요. 걔랑 만나다가 싸우기라도 하면 여러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엔 나랑 관계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없다가도 나한테 조금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이 궁금하고 생각나고 말도 걸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감정도 시시각각 바뀌곤 해요. 그래서 재회 방법 이야기할 때 자꾸 자기 개발하라는 이야기가 빠지지를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헤어지고 오랜만에 여러분의 근황을 이제 상대방이 마주했을 때 여러분께서 예전에 어리숙하고 나한테 징징대고 매달리던 모습이 아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적으로든 더 나아지고 더 레벨업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저도 모르게 자신에게 도움될 사람이나 좀 자신이 동경할 만한 사람, 뭔가 존경을 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계산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애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나랑 한 번 사랑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다시 또 만나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 하에 더욱더 호기심이 다시금 재생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대한테 차였던 분들은 꼭 한두 번 이상은 매달리고 붙잡으셨던 경험은 있으실 텐데요. 그러고 나서 아, 그때 괜히 매달렸다. 내가 매달려서 상대가 나를 완전 우습게 봤겠지?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물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얘 또 연락 왔네? 자꾸 매달리네? 귀찮다. 헤어진 사이에서 매달리는 이제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는 비웃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짧으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길게는 뭐 1년, 2년, 3년 뒤에도 똑같이 비웃기만 할지는 절대 장담 못해요. 뭐 이제 저도 살다 보니까 진짜 이성적이고 감정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무슨 대문자 T 유형일 것 같은 예전 애인한테서도 연락이 와봤고 5년 전, 막 7년 전에 헤어졌다가 그동안 만날 사람 다 만나보고 다시 연락해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가도 이혼 후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일 뿐 연락할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렇듯 바람을 폈든 환승을 했든 개같이 싸우고 헤어졌든 심지어 상대가 결혼을 했든 언젠가는 지 필요할 때 연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우거나 안 좋게 헤어진 커플들이 원래 재회 확률은 더 높아요. 깨졌다 붙었다를 반복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 영상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또한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